네, 멘토님. 이렇게 저희가 이력서하고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멘토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작성을 해가지고 면접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네, 네, 긴장되네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한국 기업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뒤져도 팁도 많고, 네. 그 전에 리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외국계 기업은 정말 팁도 없고, 리뷰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외국계 기업의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오늘 엑기스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면접의 차이점인데요. 실제로 면접 질문에 나오는 질문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제가 3년 동안 실제 면접을 봤던 그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에 대한 친구들 전부 다 그 면접 내용들 복기를 해보고 답변까지 복기를 해보고 합격한 친구들 다 분석을 해봤는데 면접 질문은 거의 비슷하고요. 네,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외국계 기업은 조금 더 문화가 편안하다. 우리 면접관님들께서 일단 오자마자 편안하게 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계속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분위기로 아는 언니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왔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같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계의 특성 그리고 HR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팀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면접 복장인데요. 우리 처음 면접 보는 친구들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정장이 가장 좋죠. 그리고 요즘 이제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줌으로 우리 면접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정장 입고 해야죠.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에너지가 100%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에너지 레벨 조금 더 올려서 좀 더 큰 목소리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우리 면접할 때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바로 1분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분 자기소개서 뭐를,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면 괜찮다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느냐? 실제 지원한 직무랑 관련된 어떤 활동과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취한 성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업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을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프레임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우리 업계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팀장님들, 실무하시는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구조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죠. 저는 세 가지로 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 관련된 경험과 성과, 두 번째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글로벌적인 역량, 아니면 분석 역량, 또 세 번째로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왜 내가 나의 성향이 가장 좋은지. 영업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도전적인 성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성향,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큰 시장을 볼 줄 알고 정리를 잘하는 그러한 역량, 또 인사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인 거죠.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열정 가지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제 이 친구는 마케팅에 지원하는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형태로 했고요. 네, 마케팅 지원자 윤정훈입니다. 직무 경험, 글로벌 역량, 강점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거죠. 그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 ABC 회사에서 마케팅 인턴을 하며 경쟁사의 제품, 서비스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Z세대의 소비 패턴과 중요시하는 가치 분석을 통해 마케터의 시장 분석 역량과 고객 분석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에서 중요시하는 그 역량, 시장 분석과 고객 분석 역량을 과거에 했던 경험 어필을 하면서 표현을 했고요. 해외 XYZ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동안에 현지 학생들과 세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들은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에 접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지 문제점 해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글로벌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두 개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동아리 회장, 그리고 어떤 땡땡땡 팀 리더 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저의 모든 경험, 역량, 강점이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는 지원자 윤정훈입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렇게 구조화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면 좋은 내용들을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밑에 있는 내용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격증이라든가 여러분이 뭐 교육받은 거,
기타 역량들이 있으면 중간에 여러분의 어떤 한 요소로 어필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실제 우리 외국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장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지원자는 누구인 것인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가? 왜 우리 팀에 지원했는가? 이런 부분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팀에 맞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이거는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이거는 특히나 자기소개를 묻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묻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이라던가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딱 자기소개가 아니더라도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측면에 조금 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지원 동기를 준비를 할 때는 그 회사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가 현재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 전략은 무엇인지, 현재 업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전략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들이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요소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그리고 내가 좀 미래에 성장을 하고 싶은 분야, 분명히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으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A라는 회사가 이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핏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의 좀 어떤 성과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직무랑 좀 연관성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차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임팩트 있었던 그런 활동들, 아니면 좀 여러분이 큰 의미를 부여했던 활동들, 그런 내용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혹시 직무 연관성이 높은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커버레터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쵸, 네. 정말로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언급을 해주면 좋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 네, 뭐가 성장을 했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인턴 어떤 일을 했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레주메하고 커버레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우리 면접관님들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거를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턴했던 경험, 그걸 기반으로 우리 회사 이 직무에 왔을 때 과연 이 직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런 질문 답변 준비할 때는 내가 했던 일을 이 직무에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가면은 가장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및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회사 조사 좀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직무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인턴십이나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한 줄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사에서 그 직무 경력직 채용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가 하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이 그 업무를 지원을 하고 하게 될 업무 내용이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정말 이 친구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라고 이렇게 평을 받을 거예요. 특히나 경력직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인턴과는 달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가늠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입사업 포부나 입사업 계획을 얘기할 때도 경력직의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면은 이 친구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경력직이 되어서도 우리 회사랑 좀 핏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친구가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 좀 지원을 했는데 잡 디스크립션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매니저분의 링크인 프로파일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른 국가에서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직무를 하고 있는 분의 또 링크드인 프로파일 분석을 했고요.
고맙게도 그분들이 업무 내용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했고 정말 면접에 가서 답변을 잘했더니 면접관님이 어디서 면접 정답을 알고 왔느냐, 네, 그러한 피드백을 주셨고, 그래도 정말 면접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직무 같은 경우는 10년 차까지 뽑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당연히 신입이 합격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대표님 면접까지 갔었고, 비록 거기는 안 되긴 했지만 정말 준비를 잘해와서 HR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다른 포지션 한번 지원해봐라, 또 다른 포지션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한 회사에 3개를 면접을 봤어요. 3개의 직무에 대해서. 결국엔 합격을 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내가 그 회사의 채용 정보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직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들이 거기에 이력서를 작성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기업명이나 직무명을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직무 상세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더 좋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면접관님의 프로파일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그분이 어떤 업무를 한다고 파악이 되면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죠. 말씀 주신 면접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팀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사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링크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5번째 우리 경험 기반 상세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꼭 나오는 그런 항목들이고요. 그래서 꼬리꼬리 묻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냐 하면은 실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친구가 어떠한 그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그런 활동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친구가 우리 회사 오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러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경험 기반의 좀 상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성격의 장단점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단점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다들 다 물어봐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단점이 뭐느냐. 네. 실제 진짜 단점을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이네요. 우리 면접 후 감사 메일을 보내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면접은 실제 면접장에서 다 평가가 끝나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면접 그 포맷이 있고요. 또 체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하신 세 분, 네 분, 그분이 이제 공통으로 다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감사 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실제 면접을 봤던 실무자의 그 팀장님이랑 그 사수 그쪽 레벨이 아니라 인사 쪽에 들어가는 메일이 되기 때문에 감사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떨어질 게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낼 시간이 있으면 기업 분석, 직무 분석 한 번 더 하고 더 많은 실제 면접관님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레주메 작성법, 커버레터 작성법, 그리고 면접 준비 살펴봤는데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엑셀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4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3개가 동시에 커버가 다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무 분석 철저히 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1:1 매칭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주메는 여러분의 했던 경험과 성과, 그리고 커버레터는 그 과정이 좀 어필이 되고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 나오는 질문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강점을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포르키 우리 홈페이지 오게 되면은 우리 교육 항목 부분에 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주메, 커버레터, 면접 관련해서 컨설팅 필요하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작성하시다가 모르는 점이 생기면은 저희 슈퍼루키 커리어 교육 페이지에 윤정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관련 교육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1대1 컨설팅과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